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회사에 뭐 어떤 배를 탔는지 정도? 고양대학교에 코니까 나와서 있잖아. 우리 뭐 3사, 뭐 빅3 막 그 중에 하나를 가야겠다 싶었고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를 한 거잖아. 그치 열심히 했지 그때. 아니 난 반대로 그때 조금 빨리 준비가 끝난 거 여쭤 보면은 근데 뭐가 그렇게 너를 열심히 하게 만든 거 그때? 일단 첫 번째 너무 막 선배들이 무서우니까 내가 아까 막 선배들이 무서웠다 했잖아. 그건 사실은 완곡한 표현이었고 학교의 분위기 너 어땠을지 모르겠어. 나는 알고 왔어? 알고 왔는데도 싫었어. 학교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잘 이렇게 그 본인의 커리어를 스페셜티를 살려가지고 일을 잘 하고 계신 거야. 나이가 많아도 뭐 손해사정사 뭐 이런 걸 하고 계셨어. 서트를 갖고 동기들 선후배들 해서 그 동문들의 인맥이 끈끈하잖아. 그거를 잘 강점으로 삼아서 일을 잘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소개를 하게 된 거지. 어떻게 진로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오가는 와중에 당시에 누나는 국립대인 교대를 갖고 국립대로 폭을 좁힌다는 것은 일단 그 여러 가지 경제적 메리트를 누리겠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추천으로 형들을 알게 됐고 뭐가 그렇게 그때 막 몰입하게 만들었냐. 어찌 보면 조급함이지. 나 근데 그때 그 조급함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 미리 준비해서 그때 당시에 취업을 스무스하게 했어. 그 조급함의 원동력이라 함은 원래 집이 여기 수도권인 거 여기 있다가 이곳을 거기서만 태어나서 살다가 고립감을 느꼈어. 말투도 달라. 이전에 그런 걸 아예 못 느꼈고 잘 몰랐지. 우리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지. 그 입시를 경험하면은 인서울을 못 가면은 난 되게 인생이 큰 불행이 닥치는 줄 알았어.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그 원래 목표했던 곳에 온 거 맞아. 그런데 그 내 마음 한켠에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친구들을 편입을 하든 재수를 하든 뭘 해서라도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데 나는 서울은커녕 엄청나게 먼 대학교를 왔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게 왔다는 것은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굉장히 노력해서 메꿔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렇게 들이 잘한 건지 내가 얼마나 못한 건지 그건 잘 몰랐는데 지정학적으로 내가 멀리 왔잖아. 내가 살던 곳에서 지정학적으로 멀고 내 동창들은 다 저기 있어. 나랑 먼 곳에 있어. 그리고 가끔씩 걔들끼리 만나. 근데 나는 되게 먼 곳에 왔고 여기에 갇혀 있어.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예상이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 뭐 무슨 목표하는 대학교 와갖고 잘 지내고 취업 될 거고 얼마나 인기 좋았어. 그때 취업 잘 되잖아. 그때 상대를 올 정도면은 인서울을 다 갈 정도는 아니었나? 나는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인서울은 다 갔었거든. 그래. 난 일단 지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고. 난 해양대만 지원했어. 목표는 스카이잖아. 그치. 일단 거기 성적은 확연히 안 됐어. 그 정도고 나머지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정말 감이 없는 거지. 그 조급함도 원인 모를 조급함이어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난 SK온에 일찍 입사가 결정돼가지고 SK온에 들어가서 LNG선을 타고 그 고민 많이 하자. 3년 심하이, 5년 1항사, 10년 선장 내진 5년 하고 뭐 배팅 감독, 공모 감독, 서울에 있는 뭐 중개법인, 뭐 브로커 고민하잖아. 커머셜 라인으로 갈 것인가, 테크니컬 라인으로 갈 것인가. 그 길을 섰을 때 나는 뭐 경험이나 여러 지인들 통해서 알아본 라인으로 나는 커머셜 라인으로 가고 싶었어. 그 동기로 인해서 연가를 받았을 때 유학 준비를 했고 영국에 있는 대학원 합격증을 받아놓은 채로 뭐 연기할 것인가, 영어 성적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합격증도 다 받아놓고 2년 정도 탄 상태에서 내가 일단 3년 되면은 선택의 기로 한번 온다. 군대 심하이 아니면 더 탈 것인가. 옵션을 더 만들어 놓자.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영국 석사 과정을 가서 거기서 내 커머셜적인 어떤 역량을 좀 기르고 나는 서울에 있는 회사로 와갖고 커머셜 쪽, 쇼핑 커머셜 쪽으로 와야겠다. 그때 생각한 건 브로커네. 일단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아니면 뭐 선주사에 갔다던가. 저는 범일동에 있었어. SK해운이 서울에 본사 있잖아. 선사 본사에 간다던가 슈프로커. 내가 커머셜 쪽을 좀 배워가면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았는데 가서 이제 하면은 할 수 이게 있을 거다. 내 백업으로 이런 거를 나는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 옵션을. 좋은 의도였네 그거는. 그래서 그 옵션을 위해서 나는 일단 영국 합격증을 받아놨어. 처음에는 뭐 유학을 어떻게 알고? 유학? 그러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 나 옛날에 나도 이거 까먹고 살았는데 그거 물어보니까 처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된 거는 그 배 탈 때 거기서 이제 막 올라오시는 분들 통해서 당시에 내 기억에는 이제 그 해적구역을 지나갈 때 보안업체에서 뭐 어떤 해양대 출신 분이 부산해양대학교 군인인데 이제 그분은 그 군인들을 통솔하시는 어떤 그런 사업하시는 분이었지. 내가 한국해양대 출신이더라고. 그런 분이 올라와서 이런 게 실습 항해사를 보고 역시 누굴 만나냐가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어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 너 나중에 이런 길도 있으니까 뭐 차터링이라든지 쉽브로킹 이런 거 항상 열어놓고 배 열심히 타라 뭐
찾아본 그런데? 거지. 그래서 찾아본 이제 거지.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가 때마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응. 오늘 세이브하고 영어 점수 따고 응. 이제 어플로 받아가지고 이제 퍼밋 받아놓고 그치. 이제 돈 내고 그치. 그럼 유학원 이제 통해서. 뚜루룩 스무스하게 이제 갔을 거고 그치. 갔어. 갔어. 그다음- 그치. 유학은 이제 영국으로 갔고,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마린 폴리시라고, 해양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코스의 절반은 뭐, 경제학, 경영학 같은 걸 배워. 정책이라는 게 보통 커머셜의 세계라는 게 경제랑 정책 말 그대로 것이 맞물리는 거니까 절반 과목 4개의 모듈 중에 2개는 경영, 경제 관련된 걸 배우고 경영이라 하면 쉽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냥 경제학은 쇼핑 이코노믹스가 있겠지. 그다음 이제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카디프 대학교에서 왔어. 하나는 이제 국제법, 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법 같은 거지. 보통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퍼블릭 로가 이제 국제법 같은 거고 근데 프라이빗 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계약서와 관련된 상법 이런 거. 나름대로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호기롭게 또 영국에 있는 회사들 막 지원서 원서 내고 이거 뭐 면접도 보고 인턴도 기회도 잡아서 그 영국에 있는 큰 뭐 어떤 브로킹 펌에서 런던에 있는 곳에서 런던으로 가서 석사 논문 쓰고 이제 인턴도 하고 결국에는 뭐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야. 처음에 내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내가 영국에서 그 학위를 받고 인턴하는 동안 한진해운이 도산했거든. 근데 한진해운이 도산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잖아. 나는 커머셜 라인 쪽으로 가고 싶은데 했다는 거는 당연히 시황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마켓, 벌크 마켓, 탱커 마켓이 다르다 쳐. 대형 그런 한진해운이 망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결국에는 마켓이 소화해내야 되잖아. 노동시장이. 그러면 사실은 나같이 경력이 부족하고 모든 게 애매한 거야. 승성 경력도 짧고 그렇다고 육상 경력도 없어. 뭐 육상 뭐 석사하고 왔다고. 중간에 껴버렸네. 주변 선배님들, 우리 동문 선배님들이 막 도움도 주시고 커리어 라인도 잡아주시고 내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그 영국으로 유학을 오는 사람 중에는 해운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아트 쪽에서는 무슨 패션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많이 오는 사람들이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보험. 여기서 영국이 발달한 보험업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인보험, 개인보험이 아니라 주로 그 커머셜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들이라면 예를 들면 한진해운을 대상으로 해서 한진해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재산들을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상도 해주고 요일 협상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해주는 게 이런 게 이제 커머셜 인슈어런스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 영국이 종주국 같은 거더라고. 마켓도 가장 크.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업계를 좀 배웠지. 아름아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쪽에 이제 관심이 간 거구나. 그래서 한국 돌아왔을 때 작은 뭐 물류회사 이런 곳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고 있는 와중에 오퍼가 온 거야. 지금 자리가 났는데 마치 해상보험 쪽이다. 그러니까 해상보험에는 뭐 적하보험, 화물을 다루는 적하보험 그리고 선박 자체를 다루는 헐보험 거기 와서 중개사 그 이제 인슈런스 브로커가 되는 거지. 근데 재보험 중개 일을 해보라. 그래서 보통 보험사들이 그 이런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은 본인들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해외 리인슈런스 재보험을 가입하거든. 그래? 그때 이제 그 보험사와 한국에 있는 국내 보험사와 해외에 있는 재보험사들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게 이제 재보험 중개야. 이 보험 얘기는 나중에 그치. 다시 한번 그래. 뽑아야 될 것 같고 유학을 가려는 이걸 또 보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 이것도 진짜 얘기할 게 많은데 심플하게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 근데 심플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당시에 1억 정도 이 2년 중에서 앞에 1년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갔지.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학비랑 하우징, 주거비는 점점 노하우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앞에 1년 튜이션, 학이랑 하우징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 2년째에는 하우징만 어떻게 감당하면 되는데 그건 노하우가 생겨서 적게 한다. 이때는 튜이션비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1년이든 2년이든 어차피 1억이다. 어차피 1억이야. 그래서 1억을 모아가야 돼, 현금을. 이런 거 뭐야. 마음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넉넉하게 산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돈 안 남기고 쓸 생각이라면 1억이면 난 넉넉했어. 그러니까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난 넉넉했어. 오히려 유학에 부모님 돈으로 유학 온 친구들 오히려 나보다 더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어. 왜냐면 부모님이 와갖고 집도 결제, 되게 좋은 집 살아. 집 결제해주고 부모님 손에서 나가. 그리고 학비도 부모님이 막 3년치 미리 내버려. 그럼 얘는 학비 안 주고 하우징비 안 주지? 부모님 보내준 용돈으로 생활하는 거야. 플렉서블하지 않아. 자금